안녕하세요. 올투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을 보면 2분기 영업이익 60조를 넘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42.5% 급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망치를 하회했다. 한마디로 실적 자체는 역대급인 건 맞지만 어닝 미스가 나왔다는 거죠. 시장의 기대치는 훨씬 높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순이익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키옥시아 홀딩스라고 하는 일본 낸드 회사에 투자한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이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순이익이 계속 늘려면 키옥시아 홀딩스의 주가가 계속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키옥시아 홀딩스 차트 자체가 이미 헤드앤숄더 만들고 이탈을 했어요. 헤드앤숄더를 이탈하게 되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어서 주가의 상승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를 맞았어요. 키옥시아 홀딩스 오늘도 역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즉 SK 하이닉스의 그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순이익 자체가 향후 미래에는 꺾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어닝미스가 나왔고 순이익 역시 향후 감소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장초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으나 그대로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SK 하이닉스 4.45% 밀리고 있어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바로 30주 이동 평균선, 15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을 이탈했다는 거죠. 30주 이동 평균선은 추세입니다. 이 방향의 기울기가 바로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추세는 꺾이게 돼요. 방향을 아래로 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기사에 속으시면 안 돼요.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다, 순이익이 역대 최고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기대한 이익이 나오느냐, 시장에서 기대한 이익보다 크게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시장에서 기대한 이익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떨어지면 어닝 미스라고 하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어닝 미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초 강하게 주가가 반등했으나 크게 밀리고 있는 하이닉스고요. 삼전도 오늘 장초에는 움직임이 좋았어요. 삼전도 보시면 삼전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회색선이 30주 이동 평균선, 1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이 30주 이동 평균선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아래로 더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30주 이동 평균선은 추세예요. 추세가 꺾이게 되면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는데 결국은 그 펀더멘털을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가 몰리면서, 즉 수요가 받쳐주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지 펀더멘털 자체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수요가 뒷받침돼야 주가가 오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펀더멘털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향후 펀더멘털이 꺾일 것에 대한 우려로 매수 심리가 빠져나가면서, 즉 매도 심리가 우위를 점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역시 30주 이동 평균선 꺾여서 내려왔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저항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것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30주 이동 평균선을 이날 깨고 내려왔어요. 이따가 6월 2일인데 이날 제가 블로그에 코스닥은 3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을 했으나 역시나 30주 이동 평균선 저항맞고 다시 쭉 내려오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코스닥 30주 이동 평균선 이탈했다, 이때가 1002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어요. 현재 68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더 아래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스피도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동안은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에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세선 이탈했고요. 또 주도주의 일중 전환 여기서 나왔고요.
이후 하락을 하다가 결국 어제 3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즉, 추세가 이제는 완전하게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지금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 3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너무 많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추세를 이탈했거든요. 30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막 이탈했기 때문에 이후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때 선도주의 일중 전환 글을 올렸죠. 이것만 봐도 충분히 시장의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6월 16일 일중 전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일중 전환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선도주의 일중 전환은 시장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블로그를 통해서 선도주의 일중 전환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조심하셔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 현금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요,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중 전환이 무엇인지, 또 FTD, 시장의 바닥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우리한테 우호적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업은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어떻고, 전공정이 어떻고, 후공정이 어떻고, 테스트가 어떻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러한 시장의 흐름, 시장의 사이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일중 전환 신호, FTD 신호,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물리는 거예요. 기업만 공부하게 되면 기업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기업은 더 크게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싸다, 고점 대비 너무나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하락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잘못하다가는 싸다고 산 지금 가격에서 추가로 50%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업을 분석하는 건 좋습니다. 기업의 성장성 또는 경제적 해자, 경영진의 마인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수를 할 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아요.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해서 주가 수익을 노리면 좋죠. 다만 매도를 할 때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선반영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나중에서야 하락한 이유가 밝혀지거든요. 이때는 기본적 분석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실적이 꺾이면 그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먼저 꺾입니다. 먼저 꺾이고 나중에 가서야 실적이 꺾이기 때문에 탈출 타이밍이 늦어지게 돼요. 기업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면 10개의 종목 중 8개에서 9개 종목은 하락을 하거든요. 결국 아무리 기업 분석을 해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공부를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또는 하락 추세인지를 판별해서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약세장으로 빠졌을 때 덤벼들면 크게 손실을 냅니다. 코스피가 한때 9,300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현재 5,900포인트는 너무나 싸다. 고점 대비 너무나 할인된 가격이다. 또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역사적 저평가에 들어서 있다. 이런 말들은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건 PER, PBR 이런 펀더멘털이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지 기업의 실적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 그도 역시 처음에는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잘 보다가 나중에는 고점에 물려서 대부분의 투자 자산을 날렸거든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천체를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만큼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요, 30주 이동 평균선 깨고 내려왔어요. 현재 추세가 매우 나쁘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조심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올투 스탁랩에서는 추세 추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강의 시청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또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밸류 측정 등등 매매에 도움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주식을 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한 밸류를 측정해서 시장이 좋을 때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매도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익혀둔 매매법은 여러분의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